무시받던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충격적 반전 이야기. 여러분,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할머니가 가족의 위기를 구하면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얕봤지만 결국 그들을 구해낸 건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경자 할머니, 올해 73. 남편 한정수 씨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텅 빈 집 안에서 깊은 적막에 삼켜졌어요. 현관에 벗어둔 남편의 낡은 구두,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 욕실에 나란히 걸린 칫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았어요. 아들 한수는 경자 할머니의 손을 붙들며 자신들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며느리 서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나는 여기 남아야 한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서라도 천천히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밤이 깊도록 잠은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거실 벽에 걸린 흑백 결혼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결심이 섰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유품 정리라도 하자.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드려야지. 경자 할머니는 붙박이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비누 냄새와 책 냄새가 섞인 남편의 향기가 훅 끼쳐왔어요. 차곡차곡 개어진 스웨터와 양복 사이에서 낡은 올리브색 등산 잠바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특히 아끼던 옷이었어요. 등산 갈 때마다 이게 최고야라며 입던 바로 그 잠바였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잠바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입고 있던 옷이었거든요. 심근경색으로 산에서 쓰러졌을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바를 꺼내 품에 안았어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어요. 그런데 안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했어요. 지퍼를 열고 손을 넣었을 때 차갑고 단단한 금속성 감촉이 잡혔어요. 천천히 꺼내보니 그것은 새빨간 립스틱이었어요. 금빛 케이스에 새겨진 외제 브랜드 로고, 선명한 붉은색.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요란한 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서은이 떠올랐어요. 장례식 내내 목이 쉬도록 울던 아이, 조문객들이 감탄할 만큼 서럽게 울던 효부였죠. 바로 그 아이가 늘 바르던 립스틱이 이 색이었어요. 왜 며느리의 립스틱이 내 남편의 잠바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 부부가 다음 날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살폈을 때도, 며느리가 친절하게 죽을 끓여와 앞에 놓을 때도 할머니는 그들의 말과 표정 뒤에서 뭔가 숨겨진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있다가 문득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가, 너 혹시 립스틱 잃어버리지 않았니? 그 순간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놀라운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분노하며 할머니를 몰아세웠어요. 어머니, 지금 뭘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의아해하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그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반드시 파헤치겠다고요. 서랍 깊숙이 립스틱을 숨기고 남편의 휴대폰을 켰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늘 정리 못해서 저장 공간 부족하다고 타박받던 사람이 죽기 전날 깨끗하게 정리했을 리 없었어요. 누군가가 남편이 죽은 뒤 휴대폰을 지운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서재에서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열쇠를 찾아 억지로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업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할머니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경자 할머니는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대한그룹 감사팀의 수석 감사관이었거든요.
1970년대부터 30년간 회계 부정과 경영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전문이었어요. 당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만큼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유명했죠.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부터 복잡한 분식회계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이 아내는 가정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할머니를 그냥 평범한 시골 출신 주부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숫자와 서류를 읽는 예리한 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집안 가계부를 정리할 때나 아들의 사업 서류를 볼 때마다 전문가의 감각이 되살아났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갈고 닦은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문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살펴봤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분식회계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운영한다던 사업체는 실제로는 며느리 명의였고 더 이상한 건 같은 주소지에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3개나 더 등록되어 있었어요. 자본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전형적인 돈 세탁 구조였어요. 이런 수법은 1980년대에도 썼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심각한 건 투자자 명단에 할머니와 남편의 이름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둔갑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사기성 투자로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모으고 있었고 그 규모가 무려 50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더 복잡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무리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특히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는데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길로 빠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를 발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이 함정에 빠뜨린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업 파트너였던 최 대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묘하게 젊은 부부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 감각을 발휘했어요. 최 대표의 회사를 조사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투자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 대표는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젊은 사업가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최 대표의 정체를 눈치채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최 대표가 이를 알고 남편을 협박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남편의 심장에 무리를 줬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아들과 며느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최 대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 경찰청에 있는 제자, 검찰청에 있는 동기. 30년간 쌓은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불러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너희가 속은 거야. 최 대표라는 사람이 너희를 이용한 거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도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라고 짜증을 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30년간 대한그룹 감사팀 수석 감사관으로 일했다. 너희 아버지도 그때 만났고 수백 건의 사기 사건을 해결했어. 내가 분석한 자료를 보고 판단해봐라. 할머니가 내놓은 치밀한 분석 자료를 본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한그룹 감사팀이요? 정말요?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서 일하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진짜 위험에 빠졌어.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평생 평범한 주부로만 알고 있던 할머니가 이런 능력자였다니 두 사람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립스틱은 마지막 단서였어. 서은이가 최 대표 사무실에서 떨어뜨린 거를 아버지가 주워온 거야. 아버지는 너희를 의심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최 대표가 도와준다고 해서. 할머니는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어요. 먼저 옛 동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 나 경자야. 오랜만이지?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 김 과장은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큰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할머니의 한마디에 김 과장은 바로 어떤 도움이든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신입 때 얼마나 엄격하지만 따뜻하게 가르쳐줬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경찰청 수사과에 있는 제자 박 형사에게도 연락했어요. 형사님, 저 기억하세요? 경자 선생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연락을? 정말 반가워요. 박 형사는 신입 형사 시절 할머니가 감사 교육을 해줘서 지금까지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검찰청에 있는 동기 최 검사에게는 직접 찾아갔어요. 경자야, 진짜 오랜만이네. 뭔 일로 나와? 옛날처럼 나쁜 놈들 잡는 일이야. 할머니의 말에 최 검사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전 그 경자가 맞네. 뭐든 말해봐. 30년간 쌓은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최 대표 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했으며, 검찰에서는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목표는 최 대표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아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최 대표가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했어요. 해외 계좌, 부동산, 주식까지 모든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법원에 자산 동결 신청을 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할머니는 최 대표를 고급 호텔 카페로 불러냈어요. 할머니는 일부러 평범한 노인 차림으로 갔어요. 등이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자 최 대표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무슨 급한 일이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손자 며느리 일로 왔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던데. 할머니가 어눌하게 말하자 최 대표는 더욱 얕잡아 봤어요.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사업이란 게 원래 위험한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이 서류들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던 최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꺼낸 서류들은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친 완벽한 분석 자료였거든요. 할머니, 이걸 어디서? 최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할머니가 다음 서류를 꺼내자 최 대표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의 해외 계좌 내역부터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세요? 최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부정하던 허리가 쭉 펴지고 어눌하던 말투가 차갑고 정확해졌어요. 30년간 당신 같은 사기꾼들을 잡아온 대한그룹 감사팀 수석 감사관 김경자요. 최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한그룹 감사팀이라고요? 설마 그 유명한. 맞아요. 바로 그 김경자예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하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당신의 체포영장이에요.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최 대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숨겨놓은 재산도 모두 동결됐어요. 재판에서 최 대표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어머니를 무시하고 우습게 본 게 정말 잘못이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무시한 것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어요. 뱃속의 아이도 할머니 덕분에 아빠를 잃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꾸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임신한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무서워서요. 혹시 실망하실까봐.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바보야. 손주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니? 할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자 아들도 함께 안겼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다운 포옹이었어요. 몇 달 후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다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가족을 지켜라였어. 그 뜻을 이제야 잃었구나. 할머니는 이후에도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김경자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할머니의 전문성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까지 속이는 수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할머니의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설명 때문이었죠. 보세요. 이런 서류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자본금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거나 매출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의 설명을 듣던 어르신들은 어머, 우리 아들 회사 서류도 한번 봐주세요라며 줄을 섰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존경의 눈으로 봤어요. 젊은 공무원들도 할머니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할머니,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패턴은 예전에도 봤어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할머니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어요. 할머니는 자주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능한 게 아니야.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많아진 거지. 젊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의 조언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이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할머니의 꼼꼼한 검토 덕분에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2살이 된 손주가 그림책을 들고 오면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정성스럽게 읽어줘요. 며느리는 이제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의지해요. 어머니,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다 그런 거야. 엄마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에 며느리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어제 회사에서 이상한 제안이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할머니와 상의해요.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할머니의 조언은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할머니, 왜 그동안 능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해요. 가족들이 내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때는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사기 당할 뻔한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할머니는 기꺼이 도와드려요.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할머니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70세에 다시 쓰는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죠.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가족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족을 의심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도 결국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가족들에게 화해와 이해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로 찾아올게요.